소피의 라디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4회째 업로드되고 있는 소피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와. 지금 저는 비가 오는 이태원의 밤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팟캐스트를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차 주제는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곧 적고 싶은 주제의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나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제목이 생각난 건 아니고 그 컨텐츠의 내용들이 아이디에이션이 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 중간 공유를 드리는 겸 또 저 스스로 생각 정리를 말하면서 말로 풀어내면서 해보는 겸 해서 지금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태원에 꽤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아마 내일 아침 정도까지 오고 그친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서울의 빗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뭔가 모르게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보통 팟캐스트 인트로를 시작을 할 때는 제가 최근에 일상에서 뭐 먹었었던 거라든지 경험했었던 거라든지 그런 내용을 공유 드리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근에 정말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어서 한 편을 추천을 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추천드리고 싶은 이 영화는 일단 굉장히 촌스러우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영화였는데요. 3000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조지 밀러 감독의 신작이고요. 그리고 일단 소설 원작이면서 틸다 스윈턴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었던 지점은 틸다 스윈턴이 서사학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내러티브를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서가 깊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거나 컨퍼런스를 다니는 일이 주된 이분의 업무인데요. 그래서 우연히 갔었던 오래된 도시에 우연히 또 골동품 조그마한 병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이 병 안에 들어있던 지니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지니와 끊임없는 밀고 당기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왜냐면 서사학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지니가 소원을 빌라고 하는데 이 주인공분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의 내러티브들을 상상을 해보시면 사실 소원을 빌었던 주인공들이 기분 좋은 결말을 맺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걸 이분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소원을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니는 말해라. 안 하겠다. 말해라. 이런 밀고 당기기가 지속이 되는데, 그러던 중에 지니가 어떻게 3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병에 갇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대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이 지니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흥미가 조금 생기셨다면 한번 영화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왓챠로 봤어요. 저는 왓챠도 쓰고 넷플릭스도 쓰고 있는 중이어서 아마 그 큐레이션 돼서 저한테 추천으로 떴었던 것 같아요. 최근 신작 이런 걸로.
2022년도 작품이니까 확실히 신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시간 48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소설 원작의 드라마라는 장르 정도 이제 저는 더 힌트를 드리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난 화에서도 간단하게 아마 지지난 화였을 거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경제 이론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개념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다양한 흥미로운 개념들이 떠오르고 있고 이미 구축된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MVA라는 개념처럼 Minimum Viable Audience, 그러니까 내가 생계를 유지할 만큼 창작으로 자생할 수 있으려면 몇 명의 구독자가 필요한가, 몇 명의 후원자가 필요한가 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로 크리에이터들을 설득시키는 논리는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플랫폼이 취해가던 중간 수수료가 없다는 점. 근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제가 이론적인 구멍 혹은 조금 더 강한 설득력을 원했냐면, 그러면 그 크리에이터들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팬이나 유저는 이제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개념인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저는 계속 들었었거든요. 사실 유저와 팬, 그리고 그분들이 마냥 수동적인 역할로 너무 포지셔닝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저희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저는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들더라고요. 유저들이 원하는 구매의 형태가 변한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고객이 거래를 할 때 필요와 그 필요를 충족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요와 공급의 거래 형태였다면, 이제는 보다 더 감정적인 공감 혹은 소속감, 유대감과 같은 그런 감정적인 순간을 캐치하는 형태의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들 또한 본인의 구매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본인의 딱 떨어지는 니즈 충족이 아니라 특정 순간의 감정 혹은 소속감, 유대감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사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객들이 혹은 유저들이 앞으로 미래에서 구매를 통해서 사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저는 요즘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현상이 더더욱 크게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면, 이거는 또 저의 관심사 영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한테 더 크게 보이는 것이겠지만,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아이템들이 지금까지 시장도 실패했고 정부도 실패했던 그 지점의 아이템들이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변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다음 글의 주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 제 다음 글이 궁금하시다면 팔로우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의 뉴스레터 채널로도 놀러 오셔서 저의 컨텐츠와 잡다구리한 생각들을 함께 공유해주세요. 이제 마무리로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서 랩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태원에서 가깝다 보니까 6호선 라인을 타고
상수 쪽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맛있는 브런치 집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팟캐스트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루시드 서울이라는 브런치 가게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오지 빅브레키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구워서 나오는 버섯이 막 탱글탱글하고 그 즙이 너무너무 잘 담겨 있어서 엄청 향긋하고 좋더라고요. 요즘 저는 친구의 영향도 있고 이제 주변에 추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식재료의 향을 그대로 살린 요리들이 굉장히 이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예술적인 행위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미식가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에 인트로에서 편의점 음식 말고 뭔가 더 진짜 맛있는 거를 좀 더 추천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안녕. 다음에서 만나요.